여러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나서 말입니다. 서방의 제재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 바람에 러시아는 곧 국가 부도가 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단서가 이겁니다. 러시아 국가 신용 등급을 발표를 했는데 이게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합니다. 무디스도 그렇고요. 피치도 그렇고 무려 말입니다. 6단계나 하향 조정했습니다. 6단계를 하향 조정한 일, 이것은 근래에 없었습니다. 1998년에 대한민국에 바로 이 6단계 조치가 취해진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 두 번째 조치가 취해졌으니까 러시아는요 1998년 외환위기를 맞아서 대한민국이 국가 부도가 났던 것처럼 러시아도 국가 부도가 날 거라고 예상합니다. 세계 11위의 경제 대국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이게 국가 부도가 나기 쉽지 않다고 이야기를 해요. 1998년에 대한민국도 경제 대국으로 따지면 러시아 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나라가 그야말로 휘청휘청 국가 부도라는 최악의 사태를 맞았거든요. 그때가 바로 국가 신용 등급을 신용평가사들이 6등급이나 하향 조정했을 때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3월 3일 날 무디스는요 6단계로 강등했습니다. 6단계로 BAA3에서 B3로 6단계를 강등했습니다. 게다가 3월 2일 날 피치는요 BBB에서 B로 여기도 마찬가지 6단계 강등했습니다. S&P는 BBB-에서 BB 플러스로 1단계 강등을 했지만 추가 하향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더 많이 내려간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러시아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국가 부도가 나는 사태가 말입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요. 유동성 부족분이 6조 9천억 루블이에요. 우리 돈으로 따지면 83조 4,900억 원입니다. 뱅크런이 일어나서 돈이 없다는 이야기. 유동성 부족이라는 게 돈이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부족분이 6조 9천억 불이니까 유동성 부족이 되니까 중앙은행이 돈을 지불하지 못하는 데가 지금 벌써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굉장히 심각해지고요. 뱅크런 자체가 러시아 전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빼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규모가 점점 더 늘어나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늘어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늘어날 거다. 결국 말입니다. 러시아는 최악의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요. 이 3월에 결제해야 될 부채만 7억 달러 정도 됩니다. 7억 달러. 8,400억입니다. 그런데 이 8,400억이 있느냐? 지금 러시아는 8,400억 달러의 돈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러시아가 1998년에 국가 부도가 난 적이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루블화 국채에 대한 모라토리움 선언한 적이 있습니다. 사상 최초로 부도를 맞은 적이 있어요. 1998년에. 그 당시에는요. 달러 표시 채권에 대해서는
상환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국가 부도라는 게 국제적인 부도까지 나버리면 이거는 감당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달러 표식 채권까지도 갚지 못할 것이다, 이런 전망까지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러시아는 최악으로 떨어집니다. 최악으로. 그러니까 세계 정시가 전부 다 러시아 지수를 다 빼고 있어요. 이게 부도가 곧 날 거니까 빨리 빼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고요. 여기에다가 여러분, 러시아는 이제 안 돼. 금융시장에서 완전히 왕따를 시키고 무고한 시민들을 죽이잖아요, 지금. 인류가 인류를 죽이는 거예요. 참 잔인하죠. 게다가 민간인 지역에다가 엄청난 포격을 가해가면서 그 어느 때보다 잔인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가 완전히 돌아서는 겁니다. 미국만 하더라도 MSCI 신흥국 시장 지수, 여기서 러시아 제외시켰습니다. 9일장 마감 이후 독립시장으로 재분류한다고. 9일장 마감 이후로. 다우존스 이머징 마켓 셀렉트 배당 지수에서도 지금 러시아 없애버리는 거고요. S&P 브릭스 이퀄턴트리 웨이트 지수에서도 지금 배제시킵니다. S&P 신흥시장 인프라 지수에도 배제시키고요. FTSE 러셀 지수에서도 지금 배제를 시킵니다. 쉽게 말하면 세계 금융시장에서 러시아라는 이름, 러시아라는 자체를 다 퇴출시킨다는, 퇴출시켜야 마땅합니다. 저렇게 약소국이라고 수많은 미사일과 수많은 포탄, 수많은 군인을 투입해서 인류를 학살해가는 러시아는 당연히 퇴출시켜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다 퇴출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루블화 떨어지는 거 진짜 장난 아니죠. 루블화가 크림바도 합병할 때도 루블화가 폭락해서 러시아 경제에 타격을 줬는데 지금은 달러당 루블화가 말입니다, 그야말로 폭락했습니다. 폭락. 이대로 가면 루블화는 휴지 조각이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예요. 휴지 조각이 된다. 루블화의 가치가 지금 엄청나게 떨어지거든요. 달러당 우크라이나 침공 전까지만 하더라도 75달러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떨어져서 달러당 110루블까지 떨어졌어요. 110루블. 그러니까 루블화가 점점 휴지 조각이 돼 가고 있는 거죠. 이것만이 휴지 조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주가라고 해야 되나요? 주가는 동전주가 돼 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대표은행, 중앙은행이라고 이야기하죠. 스베르방크. 런던 증권거래소에 지금 상장이 돼 있거든요. 이거 1펜입니다. 1펜이. 1펜이면 우리 돈으로 17원이에요. 17원. 17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17원에. 그야말로 전 세계 자본시장에서 러시아를 완전히 몰아내는 거죠. 싹 몰아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러시아도 자구책으로 금리를 20%까지 올렸어요. 20%까지. 그런데 금리를 20%까지 올린다고 해서 이게 세계 금융거래에서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극단적인 조치로 러시아에서 달러를 밖으로 반출 못해 하고 지금 법으로 규정까지 했습니다. 그렇지만 있는 달러도 지금 쓰지 못하는 형국으로 변해가니까 심각한 양산이 되겠지요. 기준금리를 인상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요, 달러 표시의 러시아 국채는요, 이것도 완전히 휴지 조각이 돼가고 있습니다. 휴지 조각. 결국 말입니다, 러시아는요, 머지 않아서 국가 부도 사태가 일어날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금융 전문가들부터 시작해서 투자자들까지 러시아에 대한 투자를 꺼리고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러시아는요, 기본적으로 잘 나가던 은행들 있습니다. 또 잘 나가던 원유나 가스, 에너지 업체 있습니다. 또 잘 나가던 장비 업체도 있습니다. 이런 업체들까지 한꺼번에 타격을 받을 거라 예상이 되고요. 게다가 말입니다. 제재는 점점 커지거든요. 지금 에너지까지도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하겠다 이렇게까지 나온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는 말입니다. 원유나 가스를 추출할 수 있는 장비 수출을 지금 막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원유의 생산이 원활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나마 돈이 되고 있는 에너지, 이것도 마음대로 수출 못해서 최악의 상황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합니다. 결국 말입니다. 러시아는 루블화, 러시아 화폐는 휴지 조각이 되고 채권도 마찬가지 휴지 조각이 되면서 해외에 상장한 러시아 기업들의 주가는 동전주로 전락하고 러시아는 국가 부도 사태를 맞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물러날 거다 이렇게 예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만큼 푸틴이 그야말로 살인자 행보를 해가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갇혀 있으면요 살인자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뭔가 자기 생각에 빠져서 독재자가 될 수밖에 없고 그 독재자는 지금처럼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민간인까지 마구 대학살하는 그런 결과를 지금 초래하고 있거든요. 결국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절대는 세계 모두가 가해질 거고요. 러시아 경제는 그 어느 때 못지않게 완전히 망가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